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JWT, 즉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방식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JWT가 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인증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세션 방식과 토큰 방식을 비교하고 JWT의 내부 구조를 뜯어본 다음 스프링 부트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전략,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주의사항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인증이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너 누구야?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할 때 사원증을 찍잖아요? 그게 바로 인증이에요. 사원증을 찍으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구나 하고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인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너 이거 해도 돼? 에 대한 답입니다. 사원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버실은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인증은 출입증 발급, 인가는 출입구역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서비스에서의 인증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면 서버가 확인하고 맞으면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후부터는 매 요청마다 이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세션 기반 인증이에요. 로그인에 성공하면 서버가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는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담아서 보내줘요. 그 다음부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이 쿠키가 자동으로 함께 전송되고 서버는 세션 아이디로 이 사용자구나 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의 상태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스테이트 풀하다고 하는데요. 서버가 한 대일 때는 괜찮지만 서버가 여러 대로 늘어나면 세션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스티키 세션이라든지 레디스 같은 외부 저장소를 써야 하고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나온 게 토큰 기반 인증입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서버가 토큰을 발급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서버에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큰 자체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 토큰을 저장해뒀다가 매 요청마다 헤더에 담아서 보냅니다. 서버는 토큰을 받으면 그 자체를 검증만 하면 돼요. 서버에 저장된 걸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스테이트리스하다고 합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서버를 몇 대로 늘리든 상관없어요. 각 서버가 독립적으로 토큰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 웹, 마이크로 서비스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코어스 문제를 해결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JWT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JWT 토큰은 점, 즉 닷으로 구분된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헤더, 페이로드, 시그니처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헤더에는 알고리즘 정보와 토큰 타입이 들어가고 페이로드에는 사용자 아이디나 권한 같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그니처는 헤더와 페이로드를 합쳐서 시크릿 키로 서명한 값이에요. 이 시그니처가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페이로드를 변조하면 시그니처가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이 토큰은 위조됐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헤더에는 ALG, 즉 알고리즘 필드가 있는데 HS256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타입은 JWT로 고정입니다. 페이로드에는 클레임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서브, 즉 서브젝트는 보통 유저 아이디를 넣고요. 롤에는 권한, IAT는 토큰 발급 시간, exp는 만료 시간입니다. 시그니처는 헤더와 페이로드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다음 합쳐서 시크릿 키로 HMAC, SHA256 해시를 돌린 겁니다. 이게 토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요청을 보냅니다. 인증 서버가 자격을 확인하고 맞으면 JWT 토큰을 발급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클라이언트는 API를 호출할 때마다 이 토큰을 오소리제이션 헤더에 넣어서 보냅니다. API 서버는 토큰의 시그니처를 검증하고 유효하면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거예요. 아주 깔끔한 흐름이죠. 이제 실제 구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JWT를 쓰려면 JJWT라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디펜던시를 3개 추가해야 하는데요. API, 인플, 잭슨 이렇게 3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폼 파일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핵심 코드를 보겠습니다. JWT 프로바이더 클래스인데요. 크게 2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create 토큰 메서드는 토큰을 만드는 겁니다. jwts.builder를 써서 서브젝트에 유저 아이디를 넣고 클레임에 롤을 넣고 발급 시간과 만료 시간을 설정한 다음 시크릿 키로 서명해서
토큰 스트링을 만들어냅니다. 파스 토큰 메서드는 반대로 토큰을 받아서 검증하고 안에 있는 클레임을 꺼내는 역할이에요. 시그니처가 맞지 않거나 만료된 토큰이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인증 필터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once per request 필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요. 모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핵심 로직은 간단합니다. 오소리제이션 헤더에서 베어러 토큰을 꺼내고 JWT 프로바이더로 토큰을 파싱합니다. 파싱이 성공하면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인증 정보를 세팅해주는 거예요. 토큰이 유효하지 않으면 401 어노소라이즈드를 리턴합니다. 이 필터를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에 등록하면 JWT 인증이 동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토큰을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가지를 조합해서 씁니다.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에요. 액세스 토큰은 실제로 API에 접근할 때 쓰는 건데 만료 시간을 아주 짧게 잡습니다. 보통 15분에서 1시간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왜 짧게 하냐면 토큰이 탈취당해도 금방 만료되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기 위한 토큰입니다. 만료 시간이 7일에서 30일로 길고 보통 HTTP 온리 쿠키나 DB에 저장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서버에서 강제로 폐기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로그아웃하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의 동작 흐름을 보겠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클라이언트가 리프레시 토큰을 인증 서버에 보냅니다. 서버가 리프레시 토큰을 검증하고 유효하면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끊김없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서버 입장에서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JWT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 포인트들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페이로드에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민감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됩니다. 페이로드는 암호화가 아니라 단순히 베이스 64 인코딩이기 때문에 누구나 디코딩해서 볼 수 있어요. 만료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도 안 되고 시크릿 키를 코드에 직접 적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보면 HTTPS는 필수입니다. 토큰이 네트워크를 타고 가는데 암호화 안 하면 탈취당할 수 있어요. 액세스 토큰은 짧게 리프레시 토큰과 조합해서 쓰고 시크릿 키는 환경 변수로 관리하세요. 로그아웃 시에는 토큰 블랙리스트를 사용해서 해당 토큰을 무효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JWT는 헤더, 페이로드, 시그니처 세 파트로 구성된 스테이트리스 토큰입니다. 서버에 세션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수평 확장에 매우 유리하고요. 실무에서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조합해서 보안과 사용성을 모두 잡습니다. 실무 적용 팁을 드리면 액세스 토큰은 15분에서 30분, 리프레시 토큰은 7일에서 14일이 권장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DB에 저장해서 언제든 강제 폐기할 수 있게 설계하시고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에서 JWT 검증을 통합 처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오늘의 JWT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